도요타가 도쿄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연기관이 등장한 이후 가장 큰 에너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표현한 혁신적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처음 공개하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초대형 LED 화면으로 꽉 찬 행사장에서 도요타 CEO가 등장해 새로운 배터리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동성과 에너지 산업 전체를 완전히 새 시대로 끌어올릴 기술이라고 선언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주행거리였다. 도요타의 시험용 세단은 단 한 번 충전으로 1000마일, 즉 약 1.609km를 달렸다고 한다. 게다가 완전 충전까지 걸린 시간은 딱 5분, 즉 일반 주유보다도 빠르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고 한다. 그만큼 혹시 잘못 들은 건가 하고 확인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수십 년 동안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 여겨졌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이 단숨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그 벽을 거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무너뜨렸다. 더 놀라운 점은 도요타가 업계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여전히 리튬 기반 배터리에 매달리거나 대량 생산이 어려운 고가의 리튬 고체 전해질 배터리를 개발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요타는 그동안 비현실적이라 평가받던 알루미늄 이온 방향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기술적 장애물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도요타는 자신 있게 밝혔다. 리튬도, 코발트도, 니켈도, 히토류도, 독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으며 화재 위험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요타 엔지니어들은 이 배터리의 안전성이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온이나 강한 충격, 심지어 직접 단락 상황에서도 불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귀한 자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도요타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알루미늄의 풍부함이다. 알루미늄은 지각에서 세 번째로 흔한 원소라 공급망이 리튬이나 코발트처럼 지정학적 위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리튬은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에 주로 몰려 있고 코발트는 콩고의 비윤리적 채굴 문제와 얽혀 있어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다. 반면 알루미늄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굴되고 재활용률도 96%에 달해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요타의 설명이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화학 자체도 매우 흥미롭다. 알루미늄 이온은 전자를 3개나 운반하는데 이는 리튬 이온의 3배에 해당한다. 덕분에 한 번의 이온 교환으로 훨씬 많은 전하를 주고받을 수 있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발열이 줄며 충방전 속도도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도요타는 여기에 나노 구조의 그래핀 기반 양극재를 적용해 이온 이동을 극도로 빠르게 하면서도 소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초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무겁고 비싼 냉각 시스템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놀라운 점은 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250도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극저온으로 얼렸다가 갑자기 높은 온도로 올려도 배터리가 깨지거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도요타는 배터리를 눌러 부수고 관통하고 직접 단락시키는 실험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도 불이 나거나 가스가 새지 않았다. 도요타의 한 엔지니어는 이 배터리를 차량 어디에든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기존 리튬 배터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요타는 과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본과 유럽의 다수 독립기관에서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1만 회 이상의 충전 사이클을 견디면서도 성능 저하가 5% 미만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배터리 수명이 20년 이상이 되는 셈으로 일반 자동차의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자료 중 1분에 200kW라는 표현은 명백한 오타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도요타가 유례없는 초고속 충전 능력을 강조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업계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실제 도로 테스트였다. 여러 회사들이 최적 조건에서만 실험하거나 초경량 프로토타입에 배터리를 장착해 시험하는 것과 달리 도요타는 실제 캠리급 중형 세단과 동일한 하중을 갖는 차량에 이 배터리를 장착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 1.609km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주행했다는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상용화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문가들은 즉시 대량 생산 속도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도요타는 이 기술을 2016년 말부터 양산하기 시작해 최소 8개 이상의 차량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단, SUV, 상업용 차량, 특수 에너지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며 나아가 가정용 저장 장치와 전력망, 심지어 항공 분야까지 확장할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는 가벼움과 난연성이 중요해 알루미늄 이온 기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도요타가 공개한 내용대로 기술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에너지와 이동성 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격이 400% 이상 폭등했던 리튬 공급 위기가 아직도 업계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도요타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리튬 수요가 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수준이다. 도쿄 행사 초반이 전례 없는 기술 스펙으로 분위기를 뒤흔들었다면 후반부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단순히 배터리 성능을 자랑하는 발표가 아니라 이 기술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산업 전반의 재편 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도요타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하나의 기술 진보로만 소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전략 광물 공급망, 더 나아가 여러 강대국의 국가 정책까지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 만약 1.609km 주행거리와 5분 충전이 전기차의 기준이 되면 지난 100년 넘게 세계 에너지의 기둥 역할을 한 석유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도요타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35년 이전에 하루 800만 배럴의 석유 수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초장거리 주행과 주유만큼 빠른 충전이 가능해지면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던 마지막 장점까지 사라진다는 분석에 기반한 예측이었다. 도쿄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가 진짜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면에서 전기차가 훨씬 우위에 섰죠. 이 변화가 석유 수출에 의존한 국가들의 어떤 충격을 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경제권은 장기 전략을 그야말로 긴급하게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산업 선진국들에게는 원유 의존도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전까지는 먼 미래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쪽은 다름 아닌 리튬 산업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불리며 리튬 가격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400% 이상 폭등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남미 광산에 직접 투자했다. 하지만 더 싸고 더 안전하고 더 흔하고 재활용도 쉬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생태계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수요를 전제로 세워진 리튬 채굴 사업들은 도요타 기술 하나로 경제 논리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기술판 진주만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한 독립에너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표준이 되면 리튬 산업은 10년도 안 돼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다른 분야로 갈아타야 할 겁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라 완전한 체질 교체예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듯 발표 당일 아시아 증시에서는 여러 리튬 채굴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충격은 석유가스 업계로도 번졌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장기 전략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도쿄의 분석가들은 도요타가 밝힌 2026년 대량 생산 계획이 현실화되면 2030년 초반에는 전기차 비중이 80%에서 9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5분 충전과 1.609km라는 조합이 나온 이상 소비자가 굳이 내연기관차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기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테슬라는 충격을 받은 듯 일론 머스크가 DINT expect that 이라는 짧은 트윗을 올렸다. 여러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즉시 프로젝트 힐릭스라는 내부 프로그램을 가동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와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GM과 BYD도 사정은 비슷했다.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BYD 주가는 6% 넘게 떨어졌고 GM은 예정된 신차 발표회를 취소하며 기술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BYD와 CATL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다. 도요타 발표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두 기업 모두 연구 부서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CATL처럼 리튬 기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양사가 도요타와 기술 라이선스 협상을 조용히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형 완성차 업체들끼리 이런 형태로 기술을 빌리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 에너지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 무렵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던 알루미늄 이온 연구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경쟁 요소가 되어 미국과 중국 모두 뒤처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던지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다. 5분 충전이 가능해지면 충전소는 메가와트급 전력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상업용 충전 표준은 350kW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도요타는 이미 도쿄에 실증용 충전소를 세우고 안전한 메가와트 충전을 직접 시연했다. 일본의 여러 편의점 체인은 이미 고출력 충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매장을 개조하고 있고 찰지 포인트와 쉘 같은 에너지 기업도 도요타와 협력해 인프라 확대에 뛰어들었다. 경제적 충격은 더 크다. 도요타 문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생산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80 이하로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120에서 140달러보다 훨씬 낮다. 이는 전기차 저가 모델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코롤라 전기차가 25,000달러 이하에 출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심지어 도요타는 배터리 보증 기간을 20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도요타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은 경제나 산업 분야에서의 충격을 넘어 안전성과 환경 측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과 제조사 모두가 불안해했는데 도요타는 이번 기술로 이 심리적 장벽을 깔끔하게 없애버렸다고 강조했다. 새 배터리는 관통되거나 눌려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거나 심지어 금속 자체가 녹을 정도의 고열에 노출돼도 절대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도요타가 공개한 시연 영상뿐 아니라 독립적인 시험기관들의 확인 보고서로도 입증됐는데 상용화 이전 기술에서 이런 검증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발표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고온에서도 러너웨이 섬월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갑자기 불이 번지거나 연쇄적으로 터지는 일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안정된 화학 구조 덕분에 독성 가스가 나오지 않고 인화성 혼합물도 생성되지 않으며 거대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다. 이 덕분에 안전성은 크게 올라가고 전기차 시스템 무게와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도요타가 공개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는 고속 충돌 수준의 충격을 줘도 배터리가 그대로 작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성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또 하나의 핵심은 환경적 영향이었다. 회사 측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면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발트, 니켈, 리튬 같은 고탄소 광물을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채굴 단계부터 배출이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알루미늄은 재활용 효율이 매우 높고 96%까지 다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으며 리튬 이온보다 재활용 공정도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낮다. 도요타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생애 주기가 산업 내에서의 알루미늄 자연순환과 비슷하다며 거의 무한히 재사용해도 오염이 쌓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알루미늄 이온 기술은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요타는 이 기술을 이동 분야의 한 단계 개선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친 에너지 기반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 작은 섬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항공용 전기 장비까지 모두 같은 배터리 기술로 작동하는 모델을 보여줬다. 높은 내열성, 1만 회가 넘는 충전 수명, 사실상 완전한 안전성 덕분에 이 배터리는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다. 현재 리튬 기반 저장 장치는 화재 위험 때문에 계속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군사용 드론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오래 비행하면서도 피탄 시 폭발 위험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상업항공에서는 도요타가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소형 항공기용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연구 중인데, 이는 오랫동안 리튬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막혀있던 전기 항공 엔진 개발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전자기기 분야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은 1분도 안 돼 완충되고, 노트북은 일주일 가까이 단 한 번 충전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도쿄 행사에서 보여준 여러 화면은 마치 2050년의 기술을 미리 본 듯한 느낌을 줬지만, 도요타는 이것이 2020년대 후반에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도요타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회사는 이미 새롭게 개발한 에노드 구조, 캐소드 구조, 전해질, 모듈 설계 등 관련된 수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도요타의 에너지 기술 특허가 급증한 것이 포착됐지만, 이번 발표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 셈이다. 즉, 도요타는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준비해오며 산업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적절한 시점에 꺼낸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도 바로 반응했다. 리튬 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기반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연구하던 수많은 스타트업이 즉시 개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일부는 탄소 나노 소재 중심의 연구로 방향을 틀고, 다른 업체들은 메가와트 충전 인프라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들 역시 기존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겠다며 리튬 중심 기술만 가진 스타트업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각국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몇몇 유럽 국가는 향후 5에서 10년 사이 리튬 수요 감소에 대비해 전략 광물 수입 규정을 조정하고 있고, 아시아 몇몇 국가는 메가와트 충전 인프라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에너지부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면 분석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미국이 현재 해외 리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이 모든 흐름은 도요타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의 시작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도요타는 실제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도요타는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국가 정책 기술 경쟁이라는 삼중 압박을 겪고 있는 글로벌 산업 판도 속에서 이 기술은 사실상 모든 경쟁자에게 향한 선언과도 같았다. 빠르게 적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도요타는 이제 자신들을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개인용 차량, 상업용 차량, 가정용 저장 장치, 소형 항공기, 군사용 드론까지 도요타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그리고 도요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시장의 거센 반응부터 각국의 급박한 정책 움직임까지 지금 우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없었던 일을 목격하고 있다. 에너지 질서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특정 국가도, 거대 석유 기업도, 글로벌 기술 연합도 아니라는 점이 놀랍다. 바로 전기차 전환에 느리고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도요타가 그 주인공이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이미지가 업계를 더 크게 뒤흔든 계기가 됐다. 도요타가 한번 움직이면 절대 반쪽짜리로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료, 성능, 비용, 내구성, 인프라, 확장성, 그리고 장기 전략까지 모든 요소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일관된 그림으로 제시됐다. 기술업계가 가장 흥분한 이유는 도요타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단순한 자동차 배터리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다른 회사들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도요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완전히 안전하고 엄청 빠르고 엄청 오래가고 엄청 싸기까지 한 배터리가 나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그 답은 전기차를 뛰어넘어 현대 경제 전체에 걸쳐 있었다. 1만 회가 넘는 충전 수명과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대규모 전력망 저장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공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장 장치가 필수인데, 지금의 리튬 이온은 화재 위험과 높은 비용 때문에
수천 개 단위의 저장소에 쓰기엔 부담스럽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높은 내구성, 빠른 충방전, 그리고 최소 30에서 40% 낮은 비용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도요타가 도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화면에는 산악지대 전력기지에 큼직한 알루미늄 블록형 배터리들이 설치된 모습도 등장했는데, 이는 국가 단위의 무탄소 인프라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주거 분야에서도 변화는 크다. 도요타는 독립 에너지 하우스 모델을 소개하며 가정이 일주일치 태양광 전력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냉각 장치도 필요 없고 발열 위험도 없어 지하실, 지붕, 차고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도심 외곽 지역, 작은 섬 또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자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광범위하게 상용화된다면 불안정한 전력망을 가진 국가들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과 군사 분야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 초고속 충전,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군사용 드론은 비행 시간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소형 항공기나 eVTOL 같은 차세대 도시 항공 모빌리티는 화재 걱정 없이 순수 전기 추진만으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도요타와 협력 중인 일본 연구 파트너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만든 전기 항공기가 기존 기술보다 2배 이상 긴 비행거리와 90% 이상 짧은 충전 시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진짜 의미의 청정 항공 시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였다. 개인용 전자기기에서도 혁명이 예상된다. 행사 마지막에 도요타가 보여준 영상에는 45초 만에 완충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충전 없이 버티는 노트북이 등장했다. 이는 이미 실험 단계에서 검증된 기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었다. 알루미늄 이온이 세계의 전자를 운반하고 리튬보다 훨씬 높은 전화 교환 효율을 지닌 덕분에 초고속 충전과 장시간 사용이 이론적 실험적으로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기술의 여파는 대기업 전략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던 리튬 고체 배터리 스타트업들은 시장 축소 위험에 직면했다. 여러 회사가 즉시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 기반 기술로 연구 진로를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일부는 아예 메가와트 충전 인프라 분야로 전환을 시작했다. 벤처 캐피털도 빠르게 움직이며 알루미늄 재활용 공급망, 초대형 저장 시스템, 안전형 배터리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 한편 갓 지어진 기가팩토리들은 가동률을 채우기도 전에 경제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리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알루미늄 재활용 전략과 고출력 충전 인프라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메가와트급 충전소에 대한 인센티브와 군사 시스템 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도요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도쿄 발표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건 그냥 새 기술이 아니다. 미래 에너지 인프라의 기반이다. 도요타는 자신들을 기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기술 제국으로 확장하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인프라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통합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마치 IT 기업들이 본업을 넘어 디지털 경제 전체를 장악해간 과정과 닮아 있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도쿄 이벤트를 두고 업계의 판도가 공식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금방 뒤처질 것이며,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불과 몇 년 만에 기존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사라지게 만든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도요타에게 이번 행보는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 이동성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려는 선제적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이번 순간을 알루미늄 이온 시대의 시작점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리튬 시대가 저물고 더 깨끗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며 더 오래가는 에너지 기술이 모든 산업을 다시 그리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개인 자동차부터 스마트홈, 에너지 자립도시, 전기 항공기, 고성능 드론, 그리고 군사 인프라까지 도요타가 공개한 기술은 이 모든 영역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만약 도요타의 발표가 2016년 말에 현실이 된다면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질서 전체가 새롭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장애의 제목은 아마 알루미늄이 될 가능성이 크다.